애국 기업 환신골드 Buy two get one free 우리 식약청에서 또 그 등록된 제품입니다. 우리 Buy two get one free 두 개를 하시면은 하나 더 드리고 그것만 있느냐? 또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또 상학원 사실 돈으로 치면은 상당히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같이 책도 사은품으로 받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전화 문의 010-9922-1141입니다. 010-9922-1141. 또 환신골드를 많이 구매해 주시면은 민주당 똥 탄핵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예, 똥 싸서 탄핵한다는 얘기예요. 아, 근데 똥을 싸지도 않았어요. 예. 똥을 쌌어도 탄핵한다는 거는 웃기는 얘기인데 똥을 싸지도 않았는데 탄핵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이재명이를 조사하고 수사했는 검사 4명을 탄핵소추 발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언론에 탄핵소추 결정문, 탄핵소추 의견서, 쉽게 말하면은 소장을 지금 공개된 건 알겠습니까? 네. 그 중에 쌍방울 대북 특검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수사했는 검사에 대해서 이 그 검사분이 오래전 네. 검찰 회식 때 음주 추태를 벌였다라고 하면서 그게 탄핵 사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석자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고요? 네, 이게 울산지검에서 2019년 1월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근무가 끝나고 그 울산지검의 지검장이 뭐 이렇게 술을 어디서 좋은 거를 많이 구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검사들하고 청 내에서 구내식당에서 술자리를 했었는데 이 문제가 된 박상현 검사, 대북 송금 그 수사했던 그 검사요. 이분은 처음에만 잠깐 참석을 하고 초반에는 한 오후 8시 전에 일어나서 나왔다 그러거든요. 어허. 그게 그 옆에 동석자들의 어떤 일관된 진술로 증언. 일관된 증언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을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탄핵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만일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이성윤 의원이 이 문제를 제일 처음 꺼냈는데 맞아요. 이성윤이가 했죠. 서울중앙지검장 문재인의 멍멍 했던. 2019년 9월부터 법무부 검찰국장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문제가 되면 그때 처리를 하지 왜 이제 와가지고는 그것도 자리에 있었지도 않은 사람을 탄핵한다고 나서느냐. 직무유기네. 직무유기였죠 그때는. 자기가 직무유기했다는 걸 자백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러면은. 맞아요. 그리고 이 이성윤 이분은 직무유기를 이때만 한 게 아닙니다. 왜 2012년에 법조계를 깜짝 놀라게 한 전 땡땡 검사 동부지검 초임 검사가 검사실 안에서 상습절도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가지고는 검사직을 사표내고 사퇴하고 그다음에 구속까지 됐던 사안 기억하세요? 그렇죠. 예. 그때 직속부장이 이성윤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직속부장인 이성윤이는 승승장구해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했고, 그때 동부지검장이었던 석동현 검사장님은 아무런 책임이 없지, 사실은. 그런데 그러한 어떤 밑에 그 지위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고 검사장에서 물러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직속 부장은 저 사람인데 전재봉 당연히 전 땡땡 검사 당연히 날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검사장 사표를 낸 거잖아요. 예. 근데 본인만 빠져나갔다고 그 검찰 내에서 말이 많았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는 입 딱 닫고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무슨 애소리야. 나 진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법이 있을 때에 탄핵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함으로써 파면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게 무슨 백보양보해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중대 사유로서 징계 사유를 넘어서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까? 설령 똥을 쌌다 그래도 중대한 사유는 아니죠. 근데 약간 이쪽 사람들은 똥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도 똥폭탄을 보내고. 그러네요. 똥을 좋아하나? 좀 이상한데. 변비인가? 변비인가? 좀 속이 좀 아침부터 이런 맛있는 향기 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송구스럽긴 한데요.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결국 이런 얘기를 쓰고 그게 입증된 것도 아닌데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이 이런 것을 문제 삼으면서
법사위원장으로서 이 그 검사 4명을 불러서 면박 주고 명예훼손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읽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를 지금 탄핵안을 아직 그 소출을 안 했잖아요. 발의해가지고는 본회의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어제 최상병만 하고 이거는 지금 스테이 상태가 뭐냐면은 이게 사실 지금 여론이 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검사들을 4명을 한꺼번에 부른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씩 불러가지고는 그걸 그 법사위에서 조사를 해서 밝혀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떤 그 대국민에게 이 사람들이 이런 나쁜 짓을 했다 이거 호소하고 여론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겠다는 것 같은데 4명을 한꺼번에 안 부른 이유는 저는 왜 검사들이 보면은 좀 그림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수사팀을 지휘를 그렇죠. 하니까 예, 자기 예. 밑에 있어가지고는 나와가지고 진짜 다이다이 뜨면 쫄려. 쫄려. 거꾸로. 그러니까 하나씩 불려야 돼. 하나씩 불러야 돼. 진짜 웃긴 거 있잖아요. 지금 법사위에 우리 김정옥님 또 넘버원 해서 슈퍼챗을 또 우리 전 변호사님의 생일 축하 선물로서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이 일편단심 전지현이야 하면서 붉은 이 따뜻한 마음을 또 배경화면으로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지금 튜니티님, 본드님 팍팍 들어오고 계십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한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 가입을 하고 계셔가지고 이번 주말 지나면은 아마 27만 명을 찍을 것 같은데 그 찍는 터닝 포인트에 우리 전 변호사님이 또 큰 역할을 해주셔서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화이팅 한번 해주시죠. 화이팅! 화이팅! 전 변호사님 생신 화이팅! 생신이라고 하면 좀 이상해. 생일 화이팅! 네. 축하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이번에 그 민주당이 법사위를 꾸리면서 민주당의 법사위에 민주당 최고위원이 3명이나 들어왔어요. 그리고 민주당 지금 법사위원회에 그 박균택 전 검사장 그리고 이건태 중앙지검 특수부 출신 검사 출신 변호사가 들어왔는데 이 둘 다 누구다? 이재명이 측근 변호인 아닙니까? 이재명 조사할 때 옆에 앉아 있고 정진상이 조사할 때 옆에 앉아 있으면서 옆에 도와줬던 인간이 이제는 거꾸로 그 수사했던 검사를 불러가지고 면박 주고 조사하겠다고요? 이게 바로 수사 개입이고 이게 바로 준사법부에 대한 직권남용적 업무 개입 아닙니까 이거? 업무 개입이죠. 그리고 지금 이 대북 소송 직권남용 아닙니까 한마디로? 나는 근데 국회 직권남용죄는 뭐 어떻게 근데 국회는 전체니까는 뭐 어떻게 직권남용죄를 남용으로 처벌하기가 좀 어려운 게 제가 봤을 때는 전 변호사님이 이번에 배지 달았으면은 국회의원 직권남용죄 발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청래법이라고 해서 정청래 직권남용법 우리 발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변호사님 근데 그 정청래 의원이 지난 그 입법청문회 할 때도 되게 망신을 주고 회의 진행을 독단적으로 하고 그런 식의 어떤 행태가 계속 보였었거든요. 이거 직권남용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직권남용죄로 전 고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원래 그 국회법에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143조입니까? 국회의원은 이게 무슨 소리죠? 이 건물에서 잠시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법적 점검, 소방 점검으로 인하여 경종 방송이 나갈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소방 점검으로 인하여 경종 방송이 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 소방 점검이 있다는 거, 야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 전 변호사님이 생일을 축하하는 시그널 뮤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위에 이성윤 생일 아는 사람 똥폭탄 선물하자 해서 트니티라고 했는데 이성윤이 제가 다음번에 생일날 후원 계좌 제가 한번 알려드릴까요? 그래서 거기에 뭐 똥폭탄을 보내드릴 건 없이 우리가 뭐 보면은 18원 뭐 이렇게 18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 그 인간들은 낮게 가더라도 우리는 꼭 그래서는 안 되죠. 그냥 똥은 그냥 하수구에 흘려버리고. 그럼요. 해서 그냥 싸면은 누르고 보내버리는 거지. 그걸 가지고 국회까지 가서 탄핵한다? 정신이 있나 없나 인간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그 주진우 의원이 정청래 모욕법, 정청래 방지법을 지금 일단 그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를 때에
증인이나 감정인에 대해서 모욕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지만 그걸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그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욕을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이런 식의 갑질이 쉽게 말하면 뭡니까? 직권남용 아닙니까? 직권남용, 그러니까 국회의원 직권남용 처벌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국회법에 보면은 그 국회의원은 그 참석한 사람에 대해서 모욕하거나 뭐 말을 조심해야 된다. 모욕하거나 명예훼손을 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조항이 있어요. 제가 지금 정확한 조문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그게 처벌 조항이 없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까는 윤리위에다가 회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 21대에도 윤리위에 수백 건이 들어왔는데 결정이 난 건 한두 건밖에 없대요. 한두 건 있었나요? 거의 없었는데 우리 그 코인김도 김남국이는 잘라라 했는데 끝까지 버텼잖아요. 네, 근데 요즘 안 보이더라고요. 코인김이 저는 방송으로 다시 재등장할 줄 알았는데. 좀 있으면 또 기어 나올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전 변호사님 관련해가지고 천만 홍딸님. 이거 우리 홍 선생님에 대한 사심이 가득한 여기 뭐 미루어 짐작한데 이제 홍준표의 딸 뭐 이런 느낌이 아주 강한 맞아요. 것 아까 같아요. 말씀하셨어요. 홍준표의 딸이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홍 시장님을 또 지지하시는 분이 아닌가 싶은데 정말 홍준표 시장님의 어떤 그런 붉은 빛깔을 또 가득 담아서 우리 전 변호사님께 엄청난 또 금액의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양순영님 방긋방긋 오랜만입니다라고 김창우님 또 글 써주셨고요. 우리 댓글창에 보면은 오늘 정말 따뜻한 서로 격려하는 모습 너무너무 좋습니다. 축축 올라가는 댓글창 우리가 읽기도 어려울 정도로 댓글 팍팍 좀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탄핵소추안이 오탈자 투성이라고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법원에 내는 소장에 오탈자 있으면은 판사 보고 이거 변호사 이거 개판이네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오탈자도 많고 오기도 많고 뭐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예. 실제로 이게 돈봉투 검사가 언론에 어떤 피의사실 공표했다는데 그 날짜도 다 틀리고 또 보도에 있는 언론사 이름하고 압수수색 날짜도 다 틀렸다고 합니다. 급조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더욱 황당한 것은 작년에 이동관 방통위 원장 탄핵할 때도 엉뚱하게 방통위원법이 아니고 검찰청법에 따라서 탄핵한다. 이게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마음만 앞서다 보고 급조를 하다 보고 디테일에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는 이런 결과가 근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하나 자체가 틀려버리면은 전체의 그 명분이 깨지는 거, 정당성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 이런 것은 민주당도 탄핵해봤자 탄핵 결정이 안 나온다는 걸 스스로 다 알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냥 그 수사 지연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재판 지연시키려고. 왜냐하면 그 박준영 검사 같은 경우에는 공소 유지까지 담당을 해야 되거든요. 중요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그 재판까지. 그렇죠. 수사했는 하니까.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것을 직관한다고 하죠. 직관 사건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실제 옛날에 대검 중수부 같은 경우에 수사검사가 법정에 직접 나와서 공판도 직접 관여하는데 이번 사건들이 특수사건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수사에 있는 검사들이 재판장이 나오죠. 일반 사건은 수사검사와 공판검사가 나뉘어서 공판부에서 이제 합니다만 이런 사건은 수사검사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뭐라고 변명을 하면 당신 그때 이렇게 했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막으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박준영이 빠져버리면 재판은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재판의 어떤 퀄리티도 떨어져 버리고. 그렇죠. 그걸 노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검사 4명에 대해서 탄핵을 한다라고 하지만 또 탄핵을 한다고 하는 게 옛날에 12년 전에 한명숙 전 총리가 뇌물 받았다라는 사건에 있어서 재심까지 청구하고 다 했지만 그 다 기각되고 실제로 뇌물죄가 받은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에서 뭐 다른 죄수들을 불러서 회유했다. 그걸로 해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12년이 지났는데 그 검사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발의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또 도대체 뭡니까 이게? 근데 이분이 그 대장동 백현동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이에요. 이분도. 그렇죠. 이제 뭐였더라 이름이? 그렇죠. 업무 검사가 있죠. 네, 업무 검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업무 검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근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문정 검사가 키를 잡고 처음에다
그 기반 조사를 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고 났는데 그 한만호하고 같은 방에 있던 재소자들을 입을 통해 가지고는 뭔가 이 한만호가 검찰로부터 이렇게 진술을 번복 회유를 받았다는 그런 말을 이끌어내려고 했었는데 이 사람들 계속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이 번복되고 말의 신빙성이 없다 보니까는 그렇죠. 그 대검 그때 심의위가 한 2번 정도 열렸던 걸로 제가 그렇죠. 기억이 나는데 수사심의위원회. 예, 예. 이거는 어떤 혐의가 없다. 기소할 정도가 안 된다. 그렇게 결론이 났고 박범계 장관이 그때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판사 출신인데 그때 대검에서 감찰부장 역할을 했었고 이분은 이제 그 박범계 추미애 라인 그 문정부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주재하는 회의에서조차 검사장까지 다 모여가지고는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도저히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회유 사실을 증명할 근거도 없고 기소할 거리도 안 됐다. 이렇게 결론을 냈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또 어떤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정작 이유는 대장동 백현동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한명숙은 지금은 아무런 그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민주당 인간들이, 제가 민주당 인간도 참 인간인가? 엄희준. 엄희준. 근데 왜 민주당에서 자꾸 탄핵으로 가죠? 정말 탄핵한다고 해봤자 파면밖에 못 시켜. 근데 진짜 검사가 직권남용하고 회유해서 증거를 위증하도록 시켰다. 위증한다고 하면은 첫 번째 위증교사. 두 번째, 지들의 전매특허,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형사 고소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왜 형사 고소를 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신청을 하죠? 직무집행을 정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목표는 이 사람들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지연시키고 시간 끄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정확하고 또 하나, 만약에 공수처에 고소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검사들이 어떻게 하면 되죠? 무고죄로 고소하면은 이 인간 다 무고죄로 잡혀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검사가 나쁘다고 하고 이놈은 나쁜 놈을 시키라고 하면서 형사 고소를 안 하느냐? 가장 큰 핵심은 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지들이 알고 만약에 이것을 형사 고소하면은 지들이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는, 나아가 이거는 단순 무고를 넘어서 형사처벌을 받고 그러니까 엄청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위험을 자기들이 너무나 잘 아니까 형사고소는 절대 안 해. 정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당장 당신들 공수처에 그 4명 검사 고소하라고. 왜 고소를 안 하냐고. 그러면서 이번에도 아까 똥 쌌네 뭐네. 똥 싸고 했다고 하면은 그 공여물 손상죄라고. 공여물 손상죄로 고소하라고. 근데 왜 고소를 안 해? 왜냐? 고소하면은 허위사실로 형사처벌 받게 하고 징계처벌 받게 하려고 하는 이유로 해가지고 그걸로 지들이 처벌받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이유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검사 4명은 무고죄로 고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무고죄란 것은 형사처벌뿐만 아니고 징계처분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하는 케이스에서도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란 것은 징계처분 중에 가장 높은 파면하도록 하는 징계처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실제 이 4분에 대해서는 4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 저는 이 탄핵 기획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고죄로 난 고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은 공수처의 이 4분 검사들이 무고죄로 이 담당 국회의원들 고소하고 그 사람들 공수처에서 불러서 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처음에 국회의원 없었다가 나중에 들어갔어요. 국회의원님들, 특히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 우리 멸콩TV 꼭 보시기 바랍니다. 멸콩TV를 멸치하고 콩나물 있는 거 맨날 멸치하고 콩나물만 먹지 말고 우리 멸콩TV를 좀 섭취하십시오. 그러면은 당신들의 오늘은 어제보다 더 스마트해집니다. 특히 우리 전 변호사님의 한마디 촌철살인, 당신들 당장 복용해야 된다는 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정말 짜증나네.
그렇습니다. 아, 이것도 또 이제 두 번째 주제. 이게 386 운동권들 국정원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입법 또 만든다고 하는데 이 제정신입니까 이거? 아, 이게 2020년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박탈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국정원법을 통과를 시킬 때 지금처럼 이제 야당에서, 그때는 야당이었죠,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윤희숙 의원이 12시간 넘는 기록을 세운 적도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대공 수사권을 박탈하고 났는데 여전히 어떤 조사권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을 하고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요청은 이 조항은 살아있었는데 이거마저 지금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은 근데 왜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그러니까 그냥 폐지할까, 그냥 국정원 없앨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인간들은 속은 국정원을 폐지하고 싶어. 국정원을 없애고 싶어. 그런데 국정원을 없애자고 하면은 표 떨어져. 그러니까 그 기능을 실질적으로 죽여버림으로써 사실상 빈 껍데기 국정원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 의도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근데 국정원에 대해서 무슨 그렇게 피해의식이 있는지, 왜 얼마 전에 방통위 찾아가가지고는 여직원을 울린 김현 의원 있잖아요. 아 근데 그렇게 생기신 분이 막 소리 지르면 나도 울 것 같아. 예, 근데 하여튼 그분이 갑질 중에 갑질. 그게 직권남용 아니에요? 예, 2014년에도 그 갑질을 한 적이 있었는데 세월호 유가족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대리운 기사 불렀는데 이 사람 30분 넘게 기다리게 한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 대리 기사가 자기는 다른 데 가서 또 돈 벌어야 되는데 기다리게 안 하면 놓고 화나잖아요. 아, 나 가야 된다고. 나 그러니까는 나 의원인데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대리 기사 의원이 갑질한데 사람들 지나가는데 그렇게 나오니까 너 국정원 직원이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와 진짜 아니 뻔히 진짜 밤에 정말 애들 우유값 가게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보통 사람들한테 지들은 평소 때 뭐 무슨 을지로위원회 을을 위해 지원하는 위원회 하나 참 그런 걸 하면서 실제로는 밤에 불러놓고 30분을 기다리게 해? 그렇게 해놓고는 그게 갑질이 아니다? 엊그제 같은 경우에도 아마 우리 미어콩TV 시청자 여러분은 김현의 갑질 우리 과천 방통위 앞에 가지고 당장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공무원 앞에 그렇게 소리 바락바락 질러놓고 그게 갑질이 아니냐고요? 아니 그때 막 유튜버들이 들어와서 카메라를 들이대니까는 여직원이 이걸 셔터를 내렸어요. 네. 얼굴 나갈까봐. 그랬더니 안 올려, 거짓말하는 거야. 막 그랬어. 그렇죠. 그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옆에 사람이 뚝 쳐가지고 쓰러지니까 넘어진 게 아니고 넘어진 척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렇게 막 또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또 거기서 국정원 직원 아니냐 소리도 또 나왔는지 그렇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주제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민주당은 국정원에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 야, 국정원이 없는 거를 만들어냅니까? 지들이 그런 의혹이 있으니까 수사를 하는 건지. 근데 민주당은 대공수사권을 박탈해버리고 그거를 경찰에 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경찰에서 간첩단 사건을 적발했다는 소리 들은 적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경찰이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수사를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대공수사란 것이 하루아침에 뚝딱 하면은 척척 나오는 겁니까? 그게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른바 휴민트, 시긴트. 휴민트는 이제 휴먼, 그러니까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이제 뭐 쉽게 말하면 007 활동 뭐 이런 것이고, 시긴트는 각종 시그널, 각종 이제 뭐 전파 탐지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각종 음지에서 일하면서 양지를 지향하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은 정말 장기간에 걸친 신뢰, 인적 네트워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대북 사업을 해오는 것인데, 그거 하는 거를 싹둑 잘라가지고 경찰로 보낸다? 이거 국가 자살행위 아닙니까 이거?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간첩들이 설치게 놔둬라, 왜 잡아, 이 얘기예요. 간첩 방조행위 아니냐고요. 간첩 그러니까. 방조행위야, 간첩 방조행위. 와 정말 어이가 없는데요. 받아라! 아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 우리 끝내기 전에 또 우리 애국 기업 환신골드 바이 투 겟 원 프리 우리 식약청에서 또 그 등록된 제품입니다. 우리 바이 투 겟 원 프리 2개를 하시면은 하나 더 드리고, 그것만 있느냐? 또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또 상하권
사실 돈으로 치면 상당히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같이 책도 사은품으로 받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전화 문의 010-9922-1141입니다. 010-9922-1141. 또 환신 골드를 많이 구매해 주시면은